자, 안녕하세요. 네, 이제 수업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 여기 20번 학습지 다들 준비해 주시고, 네. 오늘은 연습 문제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숙제라고 적혀 있는데 연습 문제 미리 풀어온 사람들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네. 혹시 아직 안 푼 사람들은 지금 잠시 멈추고 먼저 풀고 이 내용을 들어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자, 저번 시간에는 우리가 등비수열의 일반항에 대해서 배웠어요. 등비수열의 일반항. 그 일반항을 가지고 몇 가지 문제를 좀 풀어봤죠? 그래서 그 문제 유형과 거의 똑같은 세 가지 문제 이거 쭉 풀고 그리고 이어서 이제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1번 문제부터 같이 풀어보도록 합시다. 자, 1번. 첫째 항이 8이고 4항이 1인 등비수열. 자, 등비수열 나왔죠? 이것의 AN의 제7항을 구해보자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문제 어떻게 풀어야 하느냐? 식으로서 풀어보려고 합니다. 선생님이 여기다 식으로 먼저 적어볼게요. 자, 첫째 항이 8이니까 A가 8이다 라고 적어볼 수 있겠고 그 다음에 4항이 1이다 라는 것은 4항은 A4라는 뜻이겠죠? 왜? AN이 이 수열의 형태니까요. 아무튼 일반항이니까. 자, A4가 1이니까 1인데 이것을 그 일반항 형태로 나타내 보려고 해요. 즉 A, R의 n-1제곱이니까 세제곱이라고 할 수 있겠죠? 얘가 얼마? 1이죠. 자, 그러면은 이제 이 두 식을 가지고 R과 A의 값을 구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구해보도록 합시다. 자, 여기 있는 이 A에다가 8을 대입해 볼게요. 8. 자, 그럼 8R의 세제곱은 R의 세제곱은 8분의 1. 그러면 R은 얼마죠? 그쵸? 2분의 1. 이렇게 되고, 이 2분의 1을, 2분의 1이랑 그 다음에 A가 8이라는 사실을 이용해서 AN이 8 곱하기 2분의 1의 n-1제곱이라는 사실을 얻어낼 수 있어요. 자, 이제 이걸 가지고 구하고자 하는 것은 제7항이므로 7항, 바로 뭐? 따라서 A7, 7항은 8 곱하기 2분의 1의 6제곱이고 그리고 이 8이라는 게 2의 세제곱이므로 약분을 해서 뭐가 되겠어요? 바로 여기 세제곱만 남아서 8분의 1이 답이다 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 문제 2번 바로 넘어갈게요. 제3항이 1, 제8항이 32분의 1인 등비수열, 이것의 일반항을 구해보자. 라고 되어 있죠? 일반항은 첩제항과 공비를 알면 바로 구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똑같이 식으로서 쭉 적어볼게요. 제3항이 1이므로 A3가 1인데 A3를 일반항 형태로 나타내면 AR의 제곱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게 1이다. 그 다음에 제8항이 32분의 1이니까 자, A8이 AR의 7제곱 그리고 이게 32분의 1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이제 밑에 식을 위에 식으로 나누어 주면 어떻게 됩니까? 뭐만 남아요? R의 5제곱만 남죠? 그리고 여기 얘는 1이니까 1로 나눠봤자 자기 자신 나오죠? 얘가 32분의 1. 32분의 1은 2분의 1의 5제곱이죠? 따라서 R은 2분의 1. 그러고 나서 이제 A를 구하면 일반항을 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2분의 1을 여기다가 대입해 볼게요. 첫 번째 식에다가 즉 A 곱하기 4분의 1 얘가 1이다. 그럼 A 얼마? 4. 그러면 이제 다 나왔어요. 첫째 항이 4고 공비가 2분의 1이니까 일반항 AN은 뭐다? 4 곱하기 2분의 1의 n-1제곱 이렇게 됩니다. 자, 이제 3번 문제 풀어볼게요. 자, 3번 문제는 저번 시간에 했던 그 세 실수를 두 수 사이에 넣어가지고 등비수열 만드는 그 문제죠. 그럼 다시 읽어보면 두 수 5와 80 사이에 세 실수를 넣어서 만든 수열이 등비수열일 때 이때 세 숫자를 순서대로 모두 구해보자. 한번 연습해볼까요? 자, 5와 80 사이에 똑같이 세 실수인 x, y, z를 이렇게 넣어볼게요. 그리고 이것이 등비수열이므로 저번 시간에 뭐가 성립한다? 라는 걸 배웠죠? 얘네들이 등비수열이니까 각각 다음 항이 되려면 공비만큼 곱해져야 하는데 자, 이렇게 각각 다음 항이 공비만큼 곱해지면서 나올 수 있는데 여기 있는 이 y 5항 중에 가운데 있는 이 y 또한 양 끝에 있는 80과 5 요것에서 5에서 y가 되려면 r의 제곱을 곱하고 y에서 80이 되려면 r의 제곱을 곱하는 것이므로 이 세 숫자 또한 등비수열이 되면서 따라서 이 y가 뭐와 뭐에 바로 5와 80의 등비 뭐죠? 등비 중항이 된다라는 내용. 저번 시간에 문제로서 한번 이런 내용을 배워보았어요.
그러면 이제 뭐 어떤 게 성립하느냐? 등비중앙 성질에 의해서 y제곱이 5 곱하기 80이 되어서 5, 8에 40이니까 400. 그렇다면 y는 풀마 20이 되겠죠. 자, 그런데 아까 이 y라는 애는 5에서 r제곱을 곱한 것이므로 이 y는 뭐만 될 수 있다? 양수만 될 수 있다 라는 사실 전에 배웠죠. y가 양수이므로 따라서 y는 20만 됩니다. 왜? y가 양수만 돼야 하니까. 그럼 y는 20. 얘 20이에요. 그러면 이제 나머지 x와 z는 어떻게 구한다? x는 5와 20의 등비중앙, z는 20과 80의 등비중앙 성질 이용해서 풀어주면 되겠죠? 자, 그럼 x제곱은 뭐가 성립합니까? 5 곱하기 20. 그럼 5, 20이니까 100이고 x는 풀마 10. 같은 방식으로 z제곱은 20 곱하기 80. 그러면 2, 8에 16. 1600. z는 풀마 40이 될 거예요. 그러면 따라서 이제 답을 써줄 건데 답 써줄 때 주의할 점. 두 가지 풀마가 나왔지만 x와 z는 어때야 한다고? 부호가 같아야만 합니다. 얘랑 얘 부호는 같습니다. 그래서 답 써줄 때 x가 만약에 10이다 라고 하면 y는 20 그대로고 z는 마이너스 40이 아닌 그냥 40. 그리고 또는 만약에 x가 마이너스 10이라면 y는 그대로 20이고 z는 마이너스 40이 돼야 한다는 점. 이렇게 문제 풀어보았어요. 자, 이렇게 연습 문제로서 등비 수열의 일반항 연습 문제, 그러니까 문제들 또 풀어보았으니 잘 익혀보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다음 학습지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여기 있는 내용이 오늘의 이제 본격적으로 할 내용이거든요. 21번 학습지 준비하시고 오늘은 해야 할 일이 뭐냐? 우리가 등차 수열 예전에 배웠을 때 등차 수열의 일반항 배우고 그 다음에 배웠던 내용이 뭐였는지 기억나나요? 네, 등차 수열의 합에 대해서 배웠었어요. 등차 수열의 합. 그러면 등비 수열에 우리가 일반항 배우고 문제들도 풀어봤으니 이제 뭘 해야 되느냐? 등비 수열의 합도 같이 구해볼 줄 알아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나온 내용이 등비 수열의 합입니다. 자, 이 합을 어떤 식으로 구할 수 있는지 이 개념 열기를 통해서 아이디어를 좀 찾아보도록 할 거예요. 우리가 그 등차 수열의 합을 구할 때 블럭을 이렇게 좀 두 개를 이렇게 겹쳐서 쌓아놨던 것처럼 그 방식을처럼 이제 등비 수열의 합도 어떤 하나의 좀 특별한 아이디어를 가지고서 좀 공식을 구해내 보도록 할 거예요. 자, 그럼 개념 열기 같이 보도록 합시다. 자, 다음은 1부터 2의 5제곱을 구하는 과정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일단 이 식을 한번 찬찬히 살펴볼게요. 자, 이 식은 일단 어떤 것인지 한번 살펴보면 1, 2, 2의 제곱, 2의 세제곱, 즉 2의 거듭 제곱들을 더하고 있죠. 자, 근데 얘네들을 뭐라고 생각할 수 있냐면 1, 2, 2의 제곱 이렇게 따로따로 그냥 나열을 해주면 어때요? 이거 무슨 수열? 그쵸, 얘도 수의 나열이니까 수열이고 그 다음에 계속 같은 숫자 몇을 2를 곱하고 있는 등비수열이에요. 이렇게 2를 곱해서 나타낸 등비수열. 그래서 이런 등비수열이고 그리고 여기 주어져 있는 것은 그 등비수열의 1, 2, 3, 4, 5, 6 여섯 번째 한 가지의 합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하고자 하는 내용은 등비수열의 합 중에서 이런 대표적인 1부터 2의 5제곱까지인 이 등비수열의 합을 구해보는 과정을 한번 대표적으로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과정을 통해서 어떤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합시다. 이제 빈칸에 알맞은 수 써넣으러 가볼게요. 자, 읽어볼게요. 자, 여기 있는 주어진 이 식을 S라고 두어볼게요. 하나의 문자인 S가 얘다 라고 하고 그 다음에 양변에 몇을 곱할 거냐면 여기 나와 있듯이 2를 곱할 거예요. 2. 여기 2라고 적어주세요. 2를 곱하면 자, 여기다 2를 곱하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여기 있는 각각의 숫자에다 똑같이 2가 곱해져야겠죠. 그래서 여기 오른쪽에 나와 있는 것과 같이 2의 제곱부터 2의 6제곱까지 나오게 돼요. 마지막 2의 5제곱에다 2 곱하면 2의 6제곱 되겠죠? 여기 1에다가 2 곱하면 2 되는 것처럼 이렇게 하나씩 밀려서 나오게 된다. 자, 그러면 위의 식 아래식을 비교해보면 어떤가요? 위의 식 아래식 비교해봤더니 여기 가운데 있는 1 제외하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2부터 2의 5제곱까지 그리고 요 밑에 식에서도 2에서부터 2의 5제곱까지가 완전히 같죠. 완전히 같습니다.
자, 이렇게 완전히 같다라는 것을 눈치채고 이제 오른쪽으로 오시면 여기 이 식을 볼게요. 자, 여기 ES, 밑에서 구한 S에다 2를 곱한 여기는 밑에 식을 이렇게 여기 이렇게 색깔 칠한 걸로 나타내 보았어요. 얘가 지금 여기 색깔 칠해진 부분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그 다음에 S도 똑같이 1 제외하고 색깔 칠해진 부분 이런 식으로 나타냈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어떻게 하고 있냐면 여기를 주목하세요. 윗식에서 아래식을 어떻게 하고 있다? 빼고 있다 라는 점. 그래서 윗식에서 아래식을 왜 빼느냐 하면 여기 지금 색깔 칠해진 부분이 어떻다라고 했었죠? 얘네들이 같다라고 했었기 때문에 얘네들을 빼주면 어떤 일이 생겨요? 얘네들이 사라지겠죠. 왜? 같은 걸 뺐으니까. 자, 같은 걸 뺐으니까 얘네들이 사라지고 뭐만 남느냐? 맨 끝에 있던 2의 6제곱, 즉 이 ES에서 여기 끝에 있던 2의 6제곱과 그 다음에 원래 있었던 맨 앞에 있던 요 1, 얘네 둘만 남게 되겠죠? 그리고 얘는 뺐으니까 마이너스 1, 얘는 2의 6제곱. 자, 그러면 이제 여기 다시 요식 왼쪽으로 돌아와서 요식 볼게요. 여기서 한 과정을 이제 식으로 나타낸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ES, 여기 두 번째 줄에서 구했던 요 ES에서 맨 처음에 나왔던 이 문자 S, 얘네들을 빼줬더니 결과가 뭐가 나왔다? 2의 6제곱에서 2를 뺀 값이 나왔다 라는 거죠. 그리고 이 값은 구해낼 수 있어요. 어떻게? 2의 6제곱이 몇이니까 얘 몇이에요? 64죠. 그러면 64에서 1 빼는 거니까 63이다 라고 값을 구해낼 수 있네요. 자, 그런데 원래 이 S가 뭐였죠? 그쵸. 원래 S는 구하고자 했던 1부터 2의 5제곱까지의 합이었어요. 이 값이 얼마다? 63이다 라고 어떻게 구해내질 수 있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자, 이 과정을 이제 구체적으로 해보았으니 어떤 식으로 할 거냐면 일반화를 시켜서 문자로 한번 나타내 볼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어떤 걸 할 거냐. 일단은 등비수열을 가지고 올게요. 맨 위에다 같이 정리하세요. 등비수열 어떤 거냐면 첫 번째 항이 A고 공비가 R인 이러한 등비수열. 그리고 이것의 n번째까지의 합. 이것을 SN이라고 두어 볼게요. 자, 그러면 SN이라는 것은 어떻게 쓸 수 있을까? 맨 첫 번째 항 A고, 그 다음 두 번째 항 AR, 그 다음에 세 번째 항 AR의 제곱, 그리고 땡땡땡 가서 AR의 몇 번째까지? n-1까지. 즉, n번째 항 여기까지 이렇게 더하는 것을 SN이라고 이렇게 두어 보는 거예요. 적어 보세요, 같이. 자, 그리고 여기다가 이제 이 SN을 구하기 위해서 지금 구하고자 하는 건 SN이거든요. 이 등비수열의 합. 얘를 구하기 위해서 여기에서 거쳤던 과정을 그대로 같이 따라해 보려고 해요. 여기서 지금 이렇게 하나의 문자로 합을 이렇게 두고 여기서 어떻게 했냐면 양변에 2를 곱했다라고 했죠. 그런데 여기선 양변에 2가 아니라 지금 똑같이 R을 곱해주려고 해요. 왜냐하면 여기서 지금 빼가지고 이렇게 없애줘야 되잖아요. 없애주려면 같이 똑같이 나오게 하는 애가 있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R을 곱하면 똑같은 애들이 가운데 이렇게 나타나게 됩니다. 그럼 일단 써보도록 할게요. R을 곱한 SN. 자, 밑에다가 적어봤더니 AR의 제곱, 그 다음에 AR의 세제곱, 땡땡땡, 그 다음에 AR의 N제곱까지 이렇게 되겠죠. 자, 그리고 선생님이 밑줄 치는 부분, 표시하는 부분 보세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리고 여기서부터 뭐 어딘가 있겠죠? 여기까지. 다시 한번 적을 거예요. 자, 이렇게 색칠한 부분을 보니까 어때요? 여기 지금 2부터 여기 다시 밑으로 돌아와서 2부터 2의 5제곱이 똑같이 나왔던 것처럼 여기서도 AR과 AR의 n-1제곱 여기 앞에 AR의 n-1제곱 있겠죠? 요렇게까지가 완전히 똑같아지죠. 그래서 얘네들을 그러니까 아래식에서 위의 식을 또 빼주면은 남는 애들은 얘랑 얘만 남고 얘네들은 사라질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좀 더 자세히 써가지고. 그래서 여기 밑에다가 다시 쓸 건데 우리 얘를 좀 더 고쳐볼까요? 여기. 자, 얘를 n-1이라고 하고 뒤에 AR의 n제곱 이렇게 써줍시다. 요 땡땡땡을 좀 더 자세하게 여기 AR의 n-1제곱까지 써주도록 할게요. 그리고 표시를 요 끝까지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이 SN을 밑에다 한 번 더 적어줄게요. SN. 자, SN을 적어줄 건데 AR의 제곱, 땡땡땡, AR의 n-1제곱 이렇게. 자, 그리고 이제 어떻게 하느냐? 윗식에서 아래식을 어떻게 하자고요? 빼줍시다. 그럼 빼주면은 여기 표시 밑에도 다시 해볼게요. 이렇게 쭉
아이고. 여기서부터 이렇게 쭉이죠? 네, 이렇게 표시를 다시 해보면 지금 표시해 놓은 것들끼리는 완전히 똑같아요. 그래서 얘네들끼리 사라집니다. 그러면은 남는 거는 뭐냐? 얘랑 얘만 남겠죠. 그러면은 왼쪽식부터 적어보면 RSN에서 SN을 뺀 것은 뭐가 되느냐? 위에서 A, 아래 N제곱에서 A를 뺀 것이니까 A, 아래 N제곱에서 A를 뺀 것이다 라고 쓸 수 있고 얘를 A로 묶어서 써보면 아래 N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쓸 수 있죠. 그리고 여기에서도 SN으로 묶어주면 어떻게 되느냐 바로 R-1 R-1에 SN 얘가 A 아래 N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된다 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러면 이제 SN으로 정리해주면은 구하고자 했던 등비수열의 합인 SN의 공식이 나오게 됩니다. 바로 뭐? R-1분의 A 아래 N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그래서 이런 공식이 나오게 되었어요. 네. 자, 이 공식이 나오게 된 계기, 그러니까 뭐 방법, 좀 이해되나요? 자, 이 방법은 뭐냐면 이 등비수열의 합을 먼저 이렇게 하나의 문자로 둔 다음에 공비를 곱해서 똑같이 나오게 되는, 즉 여기 지금 계속 이렇게 더하고 있는 게 있으면은 다 더하기가 좀 어렵잖아요. 복잡하잖아요. 그래서 얘네들을 없애주기 위해서 똑같이 나올 수 있게끔 공비를 이렇게 곱해보면은 똑같이 생긴 게 이렇게 나와요. 여기서 지금 여기서 2부터 2의 5제곱까지가 이렇게 똑같이 나왔던 것처럼 공비를 곱해주면은 이런 식으로 나오게 돼서 얘네들을 빼주는 경우에 이렇게 없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남는 것은 이렇게 양쪽 끝에 있는 두 개만 남아서 요런 식이 탄생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요거 이렇게 탄생했다라는 거는 좀 이해해 보시고 결국은 여기 있는 이 SN 즉 이 등비수열의 합공식 요 공식을 이용해서 이제 앞으로 여러 가지 문제들을 풀어보려고 해요. 그래서 이 공식의 형태가 왜 이렇게 생겼는지는 여기 과정에서 드러나 있죠? 그거를 이해하면서 이 공식을 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 공식 왼쪽에다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자, 등비수열의 합 어떻게 구하느냐? 첫째 항이 A고 공비가 R인 등비수열의 합 SN은 먼저 자, R이 1이 아닐 때라고 되어 있죠? 이것도 기억해 주세요. 방금 하게 된 거는 여기 보면은 R이 만약에 1이라면은 여기가 지금 나눌 수가 없겠죠. 요 R-1로. 여기 분모에 R-1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 지금 여기서 하고 있는 거는 R이 1이 아닌 경우를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왼쪽으로 다시 와서. 자, R이 1이 아닐 때. 자, SN 어떻게 구한다고요? 방금 나왔던 공식 그대로 적어 볼게요. R-1분의 A R의 N제곱 마이너스 1. 요렇게. 이게 첫 번째 공식이고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밑에 지금 또 등호 있죠. 한 가지 더 여기다 정리할게요. 어떤 거냐? 분모 분자에다가 마이너스 1을 이렇게 곱해볼게요. 마이너스 1. 자, 이렇게 마이너스 1을 곱하면 어떻게 되냐면 여기 앞에 게 마이너스가 되고 여기 뒤에 게 플러스가 되고 마찬가지로 분모도 여기가 앞에가 마이너스 되고 플러스 되겠죠? 얘네들을 곱해준다면 그러면 얘네들의 자리를 바꿔서 쓸 수 있어요. 결국 결론은 뭐냐? 1 마이너스 R분의 A에 1 마이너스 R의 N제곱 이렇게도 쓸 수 있습니다. 자, 얘네를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서 정리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거 위에 있는 이 공식은 어떤 경우에 쓰기가 편하냐면 공비 R이 1보다 클 때 쓰기 편한 공식이고 그 다음에 밑에 있는 이 공식은 공비 R이 1보다 작을 때 쓰기 편한 공식이에요. 그 이유는 뭐냐면 지금 분모의 R-1만 딱 봐도 R이 1보다 크게 되는 경우에 분모가 뭐가 되냐면 양수가 되겠죠? 마찬가지로 이 분모에 1-R이 있는 이 경우에도 R이 1보다 작아야만 분모가 양수가 되겠죠. 마찬가지로 분자도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 부호 마이너스 붙어 있으면 계산이 어때요? 헷갈리기가 쉽죠. 그런데 이게 부호가 플러스면은 좀 더 계산이 헷갈리지 않고 좀 더 정확하게 구할 수 있다. 이기 때문에 좀 더 편리하게 이 값을 구해내기 위해서 공식 두 가지를 모두 활용해 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언제 이 공식을 사용하느냐? 공비가 1보다 클 때, 작을 때로 나누어서 이렇게 써먹을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선생님 1이 아닐 때 이렇게 된다고 했으면 그럼 공비가 1일 때는 어떻게 되죠? 그럼 밑에다가 또 정리해 볼 수 있어야겠네요. 공비가 1인 경우에는 우선은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첫 번째 항이 A라고 했죠. 밑에다가 수열 나열할게요. 첫째 항 A. 공비가 1이에요. 그럼 그 다음 항은 뭘까요? 공비만큼 곱하면 그 다음 항 나오죠. 뭐? A네. 그 다음 항 나오려면 또 공비만큼 곱해야 되는데 1을 곱하니까 A. 또 A. 또 A. 땡땡땡. n번째 항까지.
즉 여기 이렇게 쭉 n번째까지 쭉 나열해 보았어요. 그리고 SN이라는 것은 n번째 항까지의 합이니까 얘네들을 다 더해주면 모든 항이 A고 n번째 항, 즉 n개가 있으므로 총 몇 개의 A가 있는 거예요. 바로 n개의 A가 있는 거죠. 따라서 SN은 NA가 됩니다. 이거는 공비가 1인 경우에는 모든 항이 다 똑같은 첫 번째 항으로 이렇게 고정이 되어 있으므로 NA다 라고 기억해 주시면 돼요. 이거는 굳이 외울 필요 없고 당연히 등비 수열이므로 공비가 1일 때는 모든 항이 첫째 항이라서 이렇게 된다 라고 이해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외워야 하는 건 바로 이 녀석입니다. 이 녀석은 꼭 외워주세요. 외워야 하니까 외우라고 쓰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이걸 이용해서 문제들을 좀 풀어보도록 합시다. 참고로 오늘은 여기 있는 문제, 지금 이 페이지에 있는 문제를 다 풀면은 끝나요. 자, 선생님이랑 차근차근 같이 가도록 할게요. 문제 10번 봅시다. 다음을 구하세요. 자, 첫째 항이 3분의 2, 공비가 3분의 1인 등비수열의 첫째 항부터 5항까지의 합을 구해보자. 라는 거죠. 그러면은 선생님은 여기 있는 이 문제를 식으로 여기다가 정리하는 걸 좋아하거든요. 여러분들도 식으로 같이 정리해 보세요. 무슨 얘기냐? 첫째 항이 3분의 2다 라는 말을 식으로 바꾸면 A가 3분의 2다 라는 얘기죠. 그 다음 공비가 3분의 1이다 라는 건 R이 3분의 1이에요. 그리고 첫째 항부터 다섯째까지의 합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그것은 뭘 구하라고 했느냐? S5. 다섯 번째 항까지 합이 무엇이냐? 이렇게 궁금한 거죠. 그럼 이것을 구해내면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고 이제 시작을 하면 되는 거예요. 이제 오른쪽에 시작하면 S5는 이제 공식을 활용합시다. 공식. 자, 그런데 공식 활용하기 전에 공식이 두 가지였어요. 자, 위에 거 아래 거 라고 할 건데 공식이 어떻게 달라지느냐? 공비가 1보다 큰지 작은지에 따라서 달라진다라고 했으므로 여기 있는 이 공비를 살펴볼게요. 이 공비 어때요? 뭐보다 작다? 얘 1보다 작네요. 그럼 어디 있는 공식? 밑에 있는 공식을 쓰면 좀 더 편리해요. 그래서 밑에 있는 공식 그대로 활용하면 1-R분의 A, 1-R의 다섯 번째 항까지의 합이므로 이 R의 다섯 제곱 이렇게 쓸 수 있고 이제 A와 R에다가 여기 주어져 있는 숫자를 대입해 볼게요. 대입하면 1-3분의 1, A는 3분의 2, 1-3분의 1의 다섯 제곱. 이거 중괄호로 써야겠다. 중괄호. 그리고 얘는 다섯 제곱. 근데 얘들아 분모가 어때요? 분모가 3분의 2네요. 저거 계산하면 3분의 2죠. 그럼 분자에 있는 3분의 2랑 또 약분이 되겠다. 그리고 3의 3분의 1의 다섯 제곱 요거 계산할 수 있잖아요. 왜냐면 여러분들은 3의 다섯 제곱을 알고 있으니까 1-243분의 1. 이거 중괄호니까 가로로 해도 되겠다. 선생님이 너무 왔다 갔다 하죠. 여러분들 잘 따라오세요. 네.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1-243분의 1이니까 얘를 계산해주면 243분의 242 이렇게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공식을 그대로 대입해서 계산해서 풀어주면 되는 겁니다. 한 번 더 연습할게요. 2번. 자, 등비수열 요것의 첫째 항부터 제10항까지 합을 구해라 라고 했죠. 여기서도 똑같이 선생님이 위에서 푼 것처럼 A와 R 그리고 무엇을 구해야 하는지 먼저 적어놓고 시작할게요. 자, 여기서 첫째 항 A 얼마죠? 첫째 항은 루트 2네요. 루트 2. 그 다음에 공비. 여기는 공비가 뭐라고 나와 있지 않으니까 수열을 보고 찾아내면 되겠어요. 어때요? 루트 2에서 2가 되려면 루트 2 곱해야겠죠. 2에서 2 루트 2가 되려면 당연히 루트 2 곱하고 루트 2 곱하고 루트 2 곱하고 네, 공비가 나왔네요. 바로 루트 2. 자, 공비도 루트 2였네요. 그러면 이걸 가지고 첫째 항부터 10항까지 합이니까 S10을 구해야 한다라는 문제예요. 자, 그러면 이제 S10을 식으로 먼저 나타내보면 공식 먼저 써볼게요. 그런데 여기서 지금 공비가 아까 위에서 공비가 1보다 작아서 이 공식을 썼던 것처럼 여기 있는 2번 문제도 공비가 보니까 얘는 1보다 크는가요? 작은가요? 1보다 크네요. 그렇다면 왼쪽에 있는 이 공식들 중에서 위에 거 R이 앞에 나와 있는 이 공식을 그대로 적용을 해줘 볼게요. 그러면 R-1분의 A, R의 10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겠네요. 그러면 이제 대입해서 풀어봅시다. 이거는 자, R은 루트 2니까 루트 2, A는 루트 2니까 또 루트 2, 얘는 이 루트 2의 10제곱 마이너스 2 이렇게 되겠네요. 그런데 여기 지금 분자 같은 경우는 루트 2의 10제곱이니까 얘는 어떻게 바꿔 쓸 수 있어요? 루트 2를 제곱하면 2잖아요.
근데 그것에 이거 루트 2의 10제곱이니까 얘를 루트 2의 제곱의 5제곱이라고 할 수 있죠. 다시 우리 이거 지수법칙 기억해요. 루트 2를 10번 곱하는 것도 물론 괜찮지만 지수법칙 생각하면 루트 2의 제곱이 2니까 이것을 또 몇 제곱하면 5제곱하면 결국 루트 2의 10제곱이 되는 거니까 2의 5제곱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네요. 바로 요 값이. 그래서 분자는 바로 계산이 됩니다. 그럼 루트 2의 32 마이너스 1, 2의 5제곱이니까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런데 여기서 멈추면 된다, 안 된다? 안 되겠죠. 우선은 일단 분자도 31이라고 계산해야 하고 분모도 문제예요. 왜 분모가 문제 있느냐? 분모에 이렇게 무리수가 있으면 보기가 안 좋다가 아니라 이렇게 두면 안 돼요. 나는 보기 좋은데요 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 분모에 무리수가 있을 땐 반드시 유리화를 시켜줘야 합니다. 잊지 말아요. 유리화. 자, 그럼 유리화를 해보도록 할게요. 분모 분자에 무엇을 곱하느냐? 유리화는 합차 공식을 활용해 주는 겁니다. 마이너스가 있으면 똑같은 것에 플러스를 분자 분모에 곱해주면 돼요. 얘 31로 바꿀까요? 이렇게. 그리고 합차 공식에 의해서 얘의 제곱 마이너스 얘의 제곱이니까 2 마이너스 1. 분모 사라지겠네요. 그럼 분자만 계산해주면 된다. 그러면은 31 루트 2를 루트 2 더하기 1과 곱해주면 되니까 곱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거 곱하면 2 나오네요. 2와 31 곱하는 거니까 62 더하기 31 루트 2 그대로 쓰면 되겠네요. 그래서 답은 여기 나왔어요. 따로 써줍시다. 따라서 S10은 62 더하기 31 루트 2다. 이렇게 풀어줬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지금 여기 있는 이 두 문제는 무엇을 하는 거냐면 결국은 등비 수열의 합을 구해봐라 라는 문제였고 1번 같은 경우는 공비가 1보다 작은 경우 2번 같은 경우는 공비가 1보다 큰 경우 해서 두 가지 공식을 모두 활용해 보았어요. 여러분들도 공비를 보고 이 두 공식을 알맞게 활용할 수 있어야 올바른 답을 내는데 도움이 될 거예요. 네, 꼭 기억해 주세요. 자, 이제 밑에 있는 예제 문제 보도록 합시다. 자, 예제 문제는 어떤 문제일까? 읽어볼게요. 첫째 항부터 제3항까지 합이 14, 첫째 항부터 제6항까지 합이 126인 등비수열의 첫째 항과 공비를 구해보자 라고 되어 있죠. 이 문제도 식으로 먼저 나타내 볼게요. 첫째 항부터 제3항까지 합, 즉 S3이 14다 라는 거고 첫째 항부터 6항까지 합, 즉 S6이 126이다 라는 뜻이고 구하고자 하는 건 첫째 항과 공비가 무엇인가 이렇게 물어보고 있네요. 자, 그러면 얘네를 뭘 이용해서 우리가 배운 내용인 등비수열의 합공식을 이용해서 여기 있는 이 S3와 S6를 나타낼 수 있죠. 어떻게? 자, 3항까지 합 어떻게 나타낼 수 있어요? 자, 이거 R-1분의 A, R의 세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쓸 수 있고 마찬가지로 밑에 있는 S6도 R-1분의 A, R의 6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쓸 수 있죠. 자, 그리고 얘네들의 값이 14고 126이다 라고 나왔어요. 자, 이런 경우에 어떻게 풀어주느냐? 어떻게 하면 좋을까? 우선은 이 식에 주목을 하세요. 바로 위에 있는 R의 세제곱 마이너스 1과 밑에 있는 R의 6제곱 마이너스 1 그리고 왼쪽에 참고 볼게요. 참고. 참고에는 무엇이 나와 있냐면 인수분해 공식이 나와 있어요. 바로 두 가지 공식인데 자주 쓰이는 공식이에요. 먼저 합차 공식과 방금 우리 유리화에서도 썼던 합차 공식 그 다음에 밑에 있는 건 세제곱 공식이에요. 요거 자주 쓰이죠? 자주 쓰는 인수분해 공식 걔네들을 기억하고 우선은 이 합차 공식을 여기다가 써먹으려고 해요. 무슨 얘기냐면 여기 다시 와서 자, R의 6제곱 있죠? R의 6제곱 이 R의 6제곱은 R의 세제곱 여기 옆에다 쓸게요. R의 6제곱은 R의 세제곱의 제곱으로 쓸 수 있죠. 다시 이거 지수법칙이죠. 6제곱은 세제곱의 제곱으로 쓸 수 있어요. 그러면 얘가 여기 R의 6제곱 마이너스 1이라는 건 R의 세제곱의 제곱 마이너스 1이고 1도 1의 제곱이잖아요. 그러면 이 식을 어떻게 바꿔 쓸 수 있느냐? 제곱 마이너스 제곱이므로 R의 세제곱 플러스 1과 R의 세제곱 마이너스 1로 이렇게 인수분해를 할 수가 있어요. 뭐가? 이 밑에 있는 식이. 그럼 밑에 식을 인수분해해서 다시 한번 적어볼게요. R-1분의 A, R의 6제곱 마이너스 1을 어떻게 한다고? 인수분해 할 거예요. 그러면 A, R의 세제곱 마이너스 1과 R의 세제곱 플러스 1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는데 여기에서 요 식. 여기 선생님이 표시한 요 식을 여러분들도 표시해 보세요.
바로 얘랑 그 다음에 여기 왼쪽에 있는 요 식. 자, 선생님이 표시한 두 식이 어떤가요? 네, 그렇죠. r-1분의 a r 세제곱 마이너스 1 얘는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S3 즉 14라는 숫자다 라는 게 여기 나와 있잖아요. 그것을 그대로 여기다가 대입을 합니다. 그러면 얘가 14 곱하기 r의 세제곱 플러스 1 이렇게 되겠죠. 근데 그 값이 얼마라고 했어요? 126이라고 했죠. 그렇다면 이제 무엇이 성립하느냐? 양변을 14로 나누어주면 3의 세제곱 플러스 1이 이건 뭘까요? 이거 나누면 얼마예요? 4, 9, 36이죠. 9네 9. 9. 그럼 r의 세제곱이 얼마다? 8이다. 그럼 r은 얼마다? 2다 라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자, 여기서 어떻게 했느냐? 지금 3항부터 6항부까지 뭐 이렇게 문제에 나와 있는 조건을 식으로 이렇게 나타내고 밑에 있는 요 식을 인수분해 공식을 이용해서 인수분해 했더니 여기 나와 있는 이 조건을 사용할 수 있게끔 됐어요. 그래서 구했던 건 이 r의 값을 구해낼 수 있게 된 거죠. 자, 그러면 r을 구해냈으니 뭐만 구하면 된다. 그리고 요 첫째 항만 구하면 문제 다 풀어지는 거겠죠? 그건 어떻게 해? 여기 있는 위에 있는 식에다가 대입해주면은 손쉽게 구해낼 수 있겠죠? 그러면은 대입해 봅시다. 14는 분모는 2 빼기 1이니까 1이라서 안 쓸게요. a 그대로 두고 r의 세제곱은 8이었으니까 마이너스 1, 즉 7a가 되겠네요. 그럼 a 얼마? a도 2다. 그러면 이제 다 구했네요. 따라서 첫째 항은 2, 그 다음에 공비도 2 이렇게 구해보았어요. 자, 이 문제 아까 얘기했듯이 인수분해 공식을 이용해서 이런 식으로 찾아내가지고 구해보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지금 이 등비수열의 합공식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거듭제곱 빼기 1 형태로 주어져 있기 때문에 이런 인수분해 공식을 활용해 볼 수 있는 문제가 등장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럼 문제 11번도 같은 형태인데 한번 이것도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문제 11번도 같이 풀어봅시다. 오늘의 마지막 문제예요. 좀만 더 힘냅시다. 자, 읽어볼게요. 첫째 항부터 4항까지 합이 5, 첫째 항부터 8항까지 합이 25인 등비수열의 첫째 항부터 제12항까지 합을 구해라. 얘는 첫째 항 공비가 아니라 합을 구해보자 라는 문제예요. 자, 그럼 같이 또 식으로 먼저 나타내 볼게요. 자, 4항까지 합 S4가 5고 그 다음 8항까지 합 S8이 25예요. 그러면 얘를 또 식으로 써볼 수 있죠. 어떻게 식으로 쓸 수 있어요? 공식 이용하면 되잖아요. 어떻게? r-1분의 a, r의 5제곱이 아니라 4제곱이죠. 4제곱 마이너스 1. 그 다음 얘는 r-1에 a에 r의 8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쓸 수 있고 그리고 이거 보이죠? 8제곱 있고 4제곱 있으면 위에서 활용했던 이 인수분해 공식 이용하면은 무언가가 생기겠구나 라는 거 눈치챌 수 있어야 해요. 자, 그런데 구하고자 하는 건 먼저 여기다 적을게요. 구하고자 하는 거는 S12. 이거는 공식을 써보면 R-1분의 A, R의 12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겠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여기서 보니까 이 아래의 12제곱 같은 경우는 이 12제곱 여기 오른쪽에다 다시 한번 써보면 아래 12제곱 얘는 아래 지금 여기 4제곱 있고 8제곱 있으니까 뭘로 생각해 볼 거냐면 4제곱의 세제곱으로 생각하려고 해요. 다시 아래 12제곱을 아래 4제곱의 세제곱으로 생각해 볼게요. 왜 이렇게 하는 거냐면 얘를 아래 12제곱 마이너스 1을 아래 4제곱의 세제곱으로 써주면 그리고 1은 1의 세제곱이잖아요? 이렇게 써주면 얘는 세제곱 빼기 세제곱이라서 요 인수분해 공식을 활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거 염두에 두고 이제 풀러 가보도록 합시다. 자, 여기까지는 위에서 활용됐던 그대로 써보려고 해요. 즉 밑에 있는 이 식이 아래 8제곱 마이너스 1이 아래 4제곱 빼기 1, 아래 4제곱 플러스 1 요걸로 인수분해가 되니까 그걸로 아래 몇 제곱을 구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른쪽에다 해보면 우선은 밑에 있는 식을 가지고 올게요. 얘를 어떻게 한다? 분자를 인수분해해서 a의 아래 4제곱 마이너스 1 플러스 1
이렇게. 그리고 아까 했던 것처럼 요렇게 요식과 요식이 완전히 같은 게 보이죠? 그래서 이 식 대신에 무슨 값으로? 5라고 바꿔 쓸 수 있습니다. 즉 5의 아래 4제곱 플러스 1이 25예요. 그 말은 아래 4제곱 플러스 1이 5라는 뜻이고 아래 4제곱은 4입니다. 자, 이렇게 됐을 때 물론 아래 값을 뭐 루트 2나 혹은 마이너스 루트 2 이런 식으로 구해낼 수 있지만 아까 여기서 선생님이 뭐라 그랬죠? 인수분해 공식을 활용해보자 라고 했었죠? 그래서 여기는 S12, 즉 R-1분의 A, R의 12제곱 마이너스 1 얘를 인수분해 해주면 얘는 세제곱 빼기 세제곱이니까 요 세제곱 공식 요거 그대로 써주면 어떻게 되겠어요? R의 4제곱 마이너스 1 그리고 R의 8제곱 더하기 R의 4제곱 플러스 1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인수분해 하면 자 그러면은 여기 있는 이 R의 4제곱 그리고 R의 8제곱 R의 4제곱 얘 대신에 뭘 써줄 수 있어요? 바로 R의 4제곱이 4라는 사실을 이용해서 대입하고 대입해 줄 수 있겠죠. 그러면은 답이 나오는데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왜? 밑에 있는 얘가 해결이 안 되니까. 그러면 다시 어떻게 생각하면 좋아요? 요렇게 한 묶음으로 생각하면 또 좋겠죠? 왜? 이 한 묶음이 얼마니까? 5니까. 그래서 저 한 묶음을 5로 바꾸어주고 그 다음에 R의 8제곱은 R의 4제곱의 제곱이니까 4의 제곱 즉 16. 그 다음 더하기 R의 4제곱은 4 더하기 1. 그래서 이 값을 계산해주면 답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럼 5 곱하기 21이네요. 그럼 얼마다? 105. 105 맞니? 네, 맞네요. 이렇게 해서 답은 105다 라고 구해보았습니다. 자, 문제 11번은 아까 얘기했듯이 여기 있는 이 등비주열의 합공식이 거듭제곱의 마이너스 1꼴이라서 이런 식으로 인수분해 공식을 활용해주는 그러한 문제들이 이렇게 예제나 문제처럼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이때는 이렇게 인수분해를 할 수 있는 것들을 인수분해 해놓은 다음에 이렇게 답을 찾아가면 되는 겁니다. 네. 여기서 선생님이 헷갈렸던 것처럼 이렇게 헷갈리더라도 다시 이렇게 문제를 찬찬히 살펴보면 이렇게 보여요. 뭐가 있는지. 이렇게 다 문제 속에 답이 있으니까 연습해 보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자, 오늘 배운 내용 등비수열의 합공식 요거 꼭 외워서 잘 활용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자, 이렇게 해서 등비수열 합공식 다 끝났고 이제 다음 시간 예고를 할 건데 다음 시간에 무엇을 하느냐 뒷장을 보시면 등비수열의 합을 이제 일상생활에서 가장 대표적으로 활용되는 예가 바로 여기 나와 있는 원리합계거든요. 그래서 등비수열의 합을 이용해서 원리합계를 계산하는 방법 다음 시간에 한번 같이 해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어요.